우리 의성군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서 앉아서 지켜보면서 우리 이진구 장로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세 분이 삭발을 하시는 걸 보면서 또 눈물 흘리시는 거 보면서 우리가 정치를 정말 잘못했구나, 어르신들 잘 못 모셨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진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많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겠다고 직접 나오셔서 삭발까지 하게 하는 이 나라를 만든 죄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목숨 걸고 제대로 싸워서 이 나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당에서 오늘 동대구역에서 또 황교안 대표까지 와서 이 문재인 정권 심판,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왔고, 또 저도 한 번씩 당번이 되어서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가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온통 이제 정상적인 분야가 한 군데도 없을 만큼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국 씨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서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동에 검찰청 앞에서 조국이를 파면하라는 시민들의 시위와 또 조국이를 또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파면하라는 그런 시위가 같이 벌어지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는 애국시민 200분이 직접 삭발을 하면서 이 정부에 항의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저의 대학 2년 선배이지만 대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때부터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깨끗한 척하고 자기 혼자가 모든 것이 옳다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혼자 모든 것이 옳은 양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라고 하면서 또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주가 조작에도 가담하고, 그 앞에서는 웅동학원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중학교 사립학교에서 온갖 재산을 빼돌리는 일에 또 나서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서는 서울대학교 법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또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당국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논문의 제일 저자로 올려가지고 대학교도 불법으로 들어가고 대학원에도 불법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뭐 죄를 저지른 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제는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이 그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장관인데 압수 빨리 끝내라, 우리 마누라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완전 무법천지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 법무장관으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데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길래 저는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하면
검사들 똑바로 해라. 조심해라. 윤석열 수사 살살해라. 막 그런 내용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적폐 수사라면서 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 있던 사람들 지금 장차관급 120여 명 정도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털끝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있었다면 저기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악독한 정권인지, 얼마나 못된 정권인지 제가 잘 압니다. 온 영혼을 다 탈탈 털어낼 정도로 이 정권은 형편없이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 정파의 이익만, 오로지 자기네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정권임을 저는 잘 압니다. 이 정권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는 자기 식구 수사한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총장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오로지 검찰조차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앞잡이 충견을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아니죠. 민주주의 아니죠. 바로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독재 정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이라 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의 손댈 수 없는 지경으로 올려놨습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당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다수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항상 과반수를 얻어서 국회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권의 폭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 52명을 고발을 해서 지금 또 조사받으러 가야 됩니다. 저 조사받기 싫은데 저도 고발당했습니다. 저 또 무죄지 싶은데 그래도 또 오라 합니다. 제가 또 가서 검사들 잘 또 가르치고 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도가 지나칩니다. 법무장관 멋대로, 선거법 멋대로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온통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그렇게 애주중지하면서 지금 마누라가 곧 까막소를 가야 되는데도 저렇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이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랍니다. 사회주의자를 공언하는 자를 지금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국이라는 사람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산호맹 사건으로 교도소에 갔던 사람입니다. 산호맹이 뭐냐?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는 바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을 조직해서 이 나라에 폭력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조직의 조국은 이론가였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지금까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조국이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를 내세워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붉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국이를 끄집어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국 이 사람은 나와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무슨 법입니까?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주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저 북한 김정은이가 이 나라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우리나라 체제를 수호하려는 법 아닙니까?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을 때려잡고 국가보안법으로 이 나라 안보를 지키려는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 농부들, 장사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기 지키는 경찰관, 정경 여러분들,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적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사람은 누굽니까? 빨개. 바로 공산주의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자, 저 북한 김정은에 동조하는 자, 김정은 앞잡이, 그리고 이 나라를 폭력혁명으로 정복하려는 간첩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들을 활동하기 좋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무장관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파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그러한 의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혼란과 이 나라를 이제 북한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저는 북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씨는 항상 북한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북한 사람만 먼저였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쌀을 5만 톤 갖다 주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쌀 필요 없다. 5만 톤 안 받아도 된다. 쌀 5만 톤이면 5톤짜리 트럭으로 만됩니다. 우리 의성군에 트럭 다 갖다 놓고 실어도 5만 톤 못 싣습니다. 그 쌀을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쌀 갖다 주려고 8억 원을 들여가지고 북한에 갖다 줄 쌀포대 130만 장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쌀포대부터 만들어 놨는데 북한이 안 받겠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생 난립니다. 이 나라가. 이런 정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지난해 쌀농사 지었는데 아직 변동직불금 가격 확정 안 해가지고 변동직불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농민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는다고 하는데 북한 갖다 줄 생각만 하는 이 문재인 정권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국회에서 안 되면 바깥으로 뛰어나와서라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서 더 이상 이 나라를 경남과 이 나라를 슬픔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온몸을 던져서 막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진의의 결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